펼치는 고품격 두뇌 배틀 퀴즈 킹왕짱. 문제를 듣고 버저를 누른 다음 정답을 맞히기. 룰은 참 쉽죠. 하지만 이 대결 장소에 서면 머릿속에 폭풍이 일어난 것처럼 매우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누가 가장 먼저 이 긴장과 떨림을 이겨내고 생각에 집중하느냐. 그것이 바로 퀴즈왕을 가리는 기준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학생들의 멋진 실력을 기대해보면서 퀴즈 킹왕짱 지금 출발합니다. 최고의 퀴즈왕이 되기 위해 자존심을 건 한판 승부가 시작된다. 1대1 객관식 퀴즈 1라운드부터 키워드를 선택하는 2라운드, 5개의 유형 문제가 출제되는 3라운드, 마지막으로 킹왕짱이 탄생하는 파이널 라운드까지 학생들의 불꽃 튀는 지식 대결이 펼쳐진다. 도전하는 자만이 쟁취할 수 있는 퀴즈왕의 명예. 그 뜨거운 승부 끝에 단 한 명의 킹왕짱이 탄생한다. 퀴즈왕의 자리를 두고 승부를 펼칠 오늘의 도전자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도전자, 저동중학교 남승현 학생. 엄마, 장학금 꼭 타갈게요. 두 번째 도전자, 메탄중학교 박성윤 학생. 중학교 3학년에서 가장 멋진 추억을 만들고 가겠습니다. 아자! 세 번째 도전자, 인천 고잔중학교 이건규 학생. 인천 고잔중학교의 영예를 걸고 즐기다 가겠습니다. 화이팅! 네 번째 도전자, 서울 도곡중학교 강평화 학생. 벼락치기 위한 노력이 날아가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지금부터 본격적인 대결이 펼쳐질 텐데요. 1라운드는 1대1 대결입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해진 도전자들이 5개의 객관식 문제를 풀게 되는데요. 기본 점수 100점이 주어지고 정답을 맞히면 20점을 획득, 틀리면 10점 감점이 됩니다. 학생 한 명당 답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는 단 한 번씩 뿐이니까요. 두 학생 모두 신중한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1라운드 첫 번째 대결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대결은 남승현 학생 그리고 박성윤 학생의 대결입니다. 자, 현재 남승현 학생 그리고 박성윤 학생이 제 앞에 첫 번째 도전을 앞두고 있는데요. 남승현 학생, 지금 기분이 어때요? 많이 떨립니다. 많이 떨려요? 1라운드는 5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몇 문제 정도 맞힐 자신 있어요? 3문제 정도 맞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문제 정도. 혹시 자신 있는 과목이 뭐예요? 수학이요. 수학. 글쎄요, 수학 문제가 사실 많이 출제되지는 않는데 아마도 다른 과목도 모두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3문제 이상 꼭 맞히길 기대할게요. 남승현 학생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박성윤 학생은 어떤 과목에 자신 있어요? 저는 수학에 자신이 있습니다. 역시 수학. 수학에 자신 있는 두 학생이 만났습니다. 1라운드 목표는 몇 문제? 3문제 이상 맞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문제 이상. 혹시 박성윤 학생 오늘 킹왕짱에 출연하는 거 친구들이 알고 있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해 주던가요? 1등 안 하면 학교에 오지 말라고 합니다. 1등 안 하면 학교에 오지 말라고. 오늘 1등 할 자신 있어요? 자신은 많이 없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멋진 모습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성윤 학생에게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정말 첫 번째 도전을 시작해봐야 할 텐데 두 학생 화난 거 아니죠? 표정이 너무 어두워요. 둘이 같이 파이팅 한번 크게 외치고 갈까요? 여러분 박수 다시 한번 보내주세요. 하나, 둘, 셋! 파이팅! 자, 긴장되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첫 번째 도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라운드 첫 번째 대결,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체내에서 인슐린이 만들어지는 곳은 어디일까요? 1번 쓸개, 2번 십이지장, 3번 췌장. 자, 제한 시간 나갑니다. 쓸개, 십이지장, 췌장.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정답은 3번 췌장이었습니다.
인슐린은 췌장에서 만들어지는 물질로 혈액 속의 포도당 양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3번 췌장, 안타깝게도 정답을 맞히지는 못했는데요. 남승현 학생과 박성윤 학생은 100점씩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반드시 정답을 맞춰주기 바랍니다. 천천히 문제 드릴게요. 잘 들어주세요. 순 우리말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미르, 2번 미리네, 3번 안녕. 박성윤 학생, 정답은 3번 안녕입니다. 3번 안녕. 정답입니다. 자, 3번 안녕 박성윤 학생이 맞춰주면서 120점이 됐습니다. 20점을 획득했고요. 세 번째 문제 바로 드릴게요. 외떡잎 식물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벼, 2번 강낭콩. 2번, 남승현 학생, 답은 2번 강낭콩 하겠습니다. 2번 강낭콩. 정답입니다. 자, 남승현 학생 역시 20점을 획득하면서 나란히 120점이 됐습니다. 자, 남아있는 두 문제 역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네 번째 문제 드립니다. 유리수와 무리수를 통틀어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실수. 박성윤 학생, 정답은 1번 실수입니다. 1번 실수. 정답입니다. 자, 박성윤 학생이 20점을 더 획득하면서 140점이 됐습니다. 이번 문제 버저도 상당히 빨리 눌렀는데요. 제가 보기를 1번까지만 줬는데 바로 눌렀어요. 정답을 확신했군요. 네. 정말 잘하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아까 또 수학 분야에 자신 있는 두 학생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보기가 제 출제되기도 전에 거의 동시에 눌렀는데요. 박성윤 학생의 버저가 조금 빨랐습니다. 자, 그럼 다섯 번째 문제 신속함과 신중함을 기대해 보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드립니다. 612년에 발생한 살수대첩을 승리로 이끈 고구려의 장군은 누구일까요? 1번 김유신, 2번 을지문덕. 남승현 학생, 답은 2번 을지문덕입니다. 2번 을지문덕.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1라운드 첫 번째 대결이 끝났습니다. 남승현 학생 140점, 박성윤 학생이 140점을 기록합니다. 일 라운드 두 번째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건규 학생 그리고 강평화 학생의 대결입니다. 자, 우리 이건규 학생은 아까 각오에서 학교의 명예를 걸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친구들에게 킹왕짱에 출연한다고 이야기하고 왔어요? 아니요, 안 했습니다. 왜 이야기 안 하고 왔어요? 부담스러워서 안 했습니다. 부담스러워서 혹시라도 킹왕짱이 안 될까 봐? 아니, 그냥 애들이 알고 있는 게 그냥 부담스럽습니다. 나중에는 녹화 끝나고 가서는 이야기 할 거죠? 네, 얘기할 아마 친구들이 방송을 볼 것 같은데 친구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각오를 밝혀주는 걸로. 나 상금 타도 너희한테 안 줄 거니까 기대하지 마. 여러분, 우리 이건규 학생에게 큰 박수 보내주세요. 사실 뭐 조금 유머를 섞어서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이런 각오를 밝히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긴장이 많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건규 학생 1라운드 목표가 몇 문제? 한 문제 맞춰도. 한 문제요? 네. 너무 소박한데요? 원래 꿈은 소박하게 가지라고. 꿈은 크게 가지라는 거 아니었나요? 일단 이건규 학생. 저는 그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소박하게. 네. 하지만 분명히 한 문제 이상 맞힐 거라고 저희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저도 기대가 되네요. 멋진 모습 기대할게요. 자, 우리 강평화 학생. 강평화 학생은 목표가 몇 문제예요? 저도 문제만 맞출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일단 한 문제 이상만 맞히고 싶다. 네. 혹시 오늘 여기 오기 전에 부모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던가요? 너 그래서 문제 맞출 수는 있겠니? 어떻게 했길래? 공부를 안 해서. 아까 그 각오를 밝힐 때 벼락치기를 하고 왔다고 했었거든요. 네. 어떤 방법으로 벼락치기를 했나요? 이틀 동안 밤새면서 아, 막
했습니다. 벼락치기라고는 하지만 이틀 동안 밤을 샜다면 아마 좋은 실력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학생 모두 소박한 꿈을 가지고 있는데요. 1라운드 목표가 한 문제씩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문제를 맞힐 수 있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화 학생에게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두 학생의 좋은 성적을 기대하면서 1라운드 두 번째 대결,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지뢰의 원리를 이용한 도구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가위, 2번 나사, 3번 이건규 학생, 답은 2번 나사입니다. 2번 나사. 정답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이건규 학생이 잘 맞춰주면서 20점을 획득했습니다. 120점이 됐네요. 자, 이건규 학생, 네. 목표를 달성했는데요. 행복합니다. 행복해요. 네 문제 남았는데 네. 어떻게 그냥 넘어갈까요? 아니요. 분명히 한 문제를 더 맞히고 나면 학생들이 욕심이 더 커지더라고요. 이제 남아있는 문제 중에서는 몇 문제 정도? 또 한 문제. 또 한 문제. 아, 멋진 목표네요. 또 한 문제, 또 한 문제, 한 문제씩 맞히다 보면 5문제를 모두 가져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우리 강평화 학생. 첫 번째 문제는 놓쳤지만 아직 4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파이팅 한번 외칠까요? 파이팅!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자, 두 번째 문제 역시 정답을 맞춰주길 기대하면서 문제 드립니다. 최초로 지구의 둘레를 측정한 그리스의 과학자는 누구일까요? 1번 에라토스테네스, 2번 아르키메데스, 3번 이건규 학생, 1번 에라토스테네스입니다. 1번 에라토스테네스. 정답입니다. 자, 에라토스테네스까지 정답을 이건규 학생이 맞춰줬습니다. 140점이 됐는데요. 세 번째 문제 바로 드릴게요. 자, 그럼 세 번째 문제 드립니다. 조선시대 역대 왕과 왕비의 신위를 모신 사당은 무엇일까요? 1번 환구단, 2번 종묘, 3. 이건규 학생, 답은 2번 종묘입니다. 2번 종묘. 정답입니다. 자, 이건규 학생이 20점을 더 보탭니다. 160점이 됐는데요. 이건규 학생, 네. 아까 한 문제만 맞히겠다고 했는데 연막 작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기분이 어때요? 행복합니다. 행복해요. 네. 2문제 남았는데 목표는 또 한 문제. 또 한 문제. 맞히겠습니다. 한 문제 한 문제씩 맞히면서 5문제 다 맞힐 기세예요. 역시 좋은 모습 기대할게요. 자, 강평화 학생, 네. 뭔가 반격이 필요할 것 같은데 평소에 자신 있는 과목이 뭐예요? 수학이요. 수학. 오늘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왔군요. 네 번째 문제, 수학 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기대해 보면서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비행기, 미사일 등과 같이 공기 속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의 속력을 나타내는 단위는 무엇일까요? 1번 노트, 2번 마일, 3번 마하. 이건규 학생, 답은 3번 마하입니다. 3번 마하. 정답입니다. 자, 3번 마하 잘 맞춰줬습니다. 20점을 더 보태면서 180점이 됐는데요. 자, 이제 강평화 학생, 네. 마지막 한 문제만 남아 있어요. 나 잘할게요 하고 부모님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잘할게요. 자, 부모님과 눈을 한번 맞추고 자신감을 얻은 강평화 학생, 마지막 문제 정답을 맞힐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라운드 두 번째 대결 5번째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희곡의 3요소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해설, 2번 배경, 3번 대사. 이건규 학생, 답은 1번 해설입니다. 1번 해설. 틀렸습니다. 아, 자, 10점 감점되고요. 자, 제한 시간 나갑니다. 자, 강평화 학생, 정답은 2번 배경입니다. 2번 배경. 정답입니다. 자,
자, 마지막 문제의 정답은 강평화 학생이 맞춰줬습니다. 120점이 됐고요. 이건규 학생은 오답을 이야기하면서 10점 감점됐네요. 170점이 됐습니다. 자, 강평화 학생. 네. 마지막에 부모님과 눈을 한번 딱 맞추고 나니까 정답을 맞힐 수 있었어요. 한마디 해주세요,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다음 라운드에서도 좋은 모습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라운드 두 번째 대결이 끝났습니다. 이건규 학생이 170점, 강평화 학생이 120점을 기록합니다. 킹왕짱을 향한 첫걸음 1라운드. 첫 번째 대결을 펼친 남승현, 박성윤 학생. 두 도전자 모두 첫 번째 문제를 놓치며 불안한 출발을 보이는 듯 했지만 사이좋게 두 문제씩 번갈아 정답을 맞춰 140점 동점을 기록했다. 두 번째 대결에서는 소박한 목표로 시작했지만 한 문제 한 문제 정답을 맞춰 나간 이건규 학생이 170점. 마지막 문제에서 기회를 잡은 강평화 학생이 한 문제를 맞히며 120점을 기록했다. 포기할 수 없는 킹왕짱의 명예. 그 왕좌를 차지하기 위한 두 번째 대결이 지금부터 펼쳐진다. 이 라운드는 총 9개의 키워드가 제시되며 키워드와 관련된 주관식 문제가 출제됩니다. 정답을 맞히면 30점을 획득하고 틀리면 20점 감점이 됩니다. 9개의 키워드 중에서 2개의 키워드 속에는 보너스 점수가 숨어 있는데요. 보너스 점수 문제를 맞힐 경우 60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9개의 키워드 공개합니다. 자, 9개의 키워드가 공개됐습니다. 신분제도, 시인, 과학자, 종교, 파동, 맛, 언론, 소리, 식물. 자, 이렇게 9개의 키워드가 공개됐는데요. 평소 관심 있고 자신 있었던 분야의 키워드는 무엇인지 미리 잘 훑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2라운드 첫 번째 키워드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건규 학생이 첫 번째 키워드 선택해 주세요. 신분제도 하겠습니다. 신분제도. 자, 신분제도를 선택했습니다. 2라운드 첫 번째 키워드 신분제도에 관한 문제 드립니다. 신라시대의 신분제도인 이것은 강평화 학생, 답은 골품제입니다. 골품제. 정답입니다. 자, 문제가 출제되자마자 우리 강평화 학생이 버저를 누르고 골품제 잘 맞춰줬습니다. 골품제는 신라시대 신분제도로 출신 성분에 따라 골과 품으로 등급을 나눈 제도입니다. 30점을 획득하면서 강평화 학생이 150점이 됐습니다. 이제 선두와 20점 차 단독 2위가 됐네요. 자, 강평화 학생이 문제가 출제되자마자 버저를 눌렀는데 이제 긴장을 다 털어냈나 봐요. 아니요. 아직 그건 있어요. 아닌데 신라시대의 신분제도라는 말을 듣자마자 골품제가 딱 떠올랐어요? 저 그냥 신분제도를 보고 생각나는 게 골품제밖에 없었는데 때마침 신라 얘기를 하길래 눌렀습니다. 때마침 문제를 잘 만나는 것도 정말 행운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강평화 학생 골품제 잘 맞춰주고 30점을 획득했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선택해 주세요. 파동하겠습니다. 파동. 파동하겠습니다. 자, 2라운드 두 번째 키워드 강평화 학생이 선택한 키워드는 파동입니다. 어떤 문제가 출제될지 네 학생 모두 잘 듣고 버저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문제 드립니다. 물질의 한 곳에서 생긴 진동이 주위로 전달되는 것을 파동이라고 합니다. 파동은 위로 올라갔다 아래로 내려오는 일정한 모양으로 반복해 나아가는데요. 이때 파동의 가장 높은 지점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박성윤 학생, 정답은 골입니다. 골. 틀렸습니다. 이건규 학생, 정답은 마루입니다. 마루. 정답입니다. 자, 마루 정답이었습니다. 파동이 만들어질 때 파동의 가장 높은 곳을 마루라고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마루라고 생각을 했나요? 원래 골이라 생각했는데 골이 틀려서 박성윤 학생의 오답이 도움이 됐군요. 네. 우리 박성윤 학생은 조금 안타까울 것 같은데 지금 기분이 어때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골은 가장 낮은 부분을 이루는 말입니다. 그 반대말 마루가 정답이었고요. 박성윤 학생 안타깝게 20점 감점되면서 120점이 됐고요. 이건규 학생이 30점을 획득하면서 200점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키워드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도 이건규 학생이 가져갑니다. 선택해 주세요. 시인 하겠습니다. 시인. 자, 시인을 선택했습니다. 다음 키워드 시인. 문제 드립니다. 이 시인은 민족 대표 33인의 한 사람으로서 1919년 3.1운동 때 불교계를 대표해 독립선언서에 이건규 학생, 정답은 만해 한용운입니다. 만해 한용운. 정답입니다. 자, 두 문제 연달아 이건규 학생이 맞춰줬습니다. 이번 문제의 정답은 한용운이었습니다. 한용운은 불교계를 대표하는 독립운동가 겸 시인입니다. 어떤 책을 썼는지 알고 있나요? 님의 침묵. 맞습니다. 님의 침묵을 출판하면서 저항문학의 앞장선 인물 한용운이 정답이었습니다. 제가 잠시 우리 이건규 학생의 프로필을 보니까 한일 관계사학자가 꿈입니다. 왜 이런 꿈을 가지게 됐어요? 원래 한국사를 좋아했는데 임진왜란에 흥미를 갖다가 일본사에도 흥미를 갖게 되어서 그 둘이 연관된 한일 관계사를 공부하고 싶어서 그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면 한용운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도 책에서 읽은 적이 있을 것 같아요. 민족 대표였다고. 역시 평소에 관심이 있던 분야이기 때문에 이건규 학생이 정답을 잘 맞힐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30점을 더 획득하면서 230점으로 앞서 나가고 있고요. 자, 과연 남은 문제에서는 또 어떤 학생이 정답을 맞힐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규 학생 다음 키워드 선택해 주세요. 종교 하겠습니다. 종교. 자, 다음 키워드 종교를 선택했고요.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인간과 신을 연결해주는 주술사를 중심으로 한 무속신앙입니다. 영적인 능력을 가진 지도자를 통해 이건규 학생, 정답은 애니미즘입니다. 애니미즘. 틀렸습니다. 자, 20점 감점됩니다. 문제를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계속해서 드립니다. 이것은 인간과 신을 연결해주는 주술사를 중심으로 한 무속신앙입니다. 영적인 능력을 가진 지도자를 통해 신과 소통하며 복을 얻고 재앙을 막을 수 있다고 믿는 원시 종교는 무엇일까요? 무당을 뜻하는 단어에서 유래한 용어입니다. 이건규 학생, 정답은 샤머니즘입니다. 샤머니즘. 정답입니다. 네, 샤머니즘이 정답이었습니다. 샤머니즘은 영적 지도자인 샤먼을 중심으로 부족의 풍요와 안전, 질병 치료 등을 기원하는 원시 종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무당을 중심으로 한 무속신앙의 형태로 전승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키워드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많은 키워드가 남아있죠? 보너스 점수가 걸린 키워드 아직 단 한 문제도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집중력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키워드 이건규 학생이 선택해 주세요. 언론 하겠습니다. 언론. 자, 다음 키워드는 언론. 자, 바로 보너스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높은 점수가 걸려 있습니다. 이 문제 정답을 맞힐 경우 60점을 단숨에 획득할 수 있습니다.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보너스 점수 60점이 걸려 있는 언론. 문제 드립니다. 조선시대의 언론기관인 이곳은 왕이 바른 정치를 하도록 충고하고 신하를 지적하는 역할을 했으며 정보 시책에도 관여했습니다. 간원, 미원이라고도 불린 이 기관은 이건규 학생, 정답은 사관원입니다. 사관원. 정답입니다. 자, 사관원 정답 이건규 학생이 맞춰줬습니다. 사관원은 사헌부, 홍문관과 함께 3사로 불렸는데요. 왕이 올바른 정치를 하도록 충고하는 간쟁과 논박을 담당한 기관이었습니다. 자, 이건규 학생 60점을 획득하면서 단숨에 300점이 됐습니다. 2라운드 중간 결과. 역사 문제에 강세를 보인 이건규 학생. 무섭게 치고 올라오며 선두로 등극. 첫 번째 문제를 마치며 실력을 증명한 강평화 학생이 2등. 한 번에 감점을 당한 박성윤 학생과 아직 한 문제도 맞히지 못한 남승현 학생까지 섣부르게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역전의 발판이 될 보너스 문제를 포함해 4개의 키워드가 남아있다. 과연 남은 2라운드 그 승부의 행방은? 자, 이제 다음 키워드를 선택해야 할 텐데요. 이건규 학생이 역시 남아있는 4개의 키워드 중에서 다음 키워드를 선택해 주세요. 과학자 하겠습니다. 과학자. 자, 다음 키워드 과학자. 과학자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 드립니다. 이 사람은 금박지에 알파 입자를 투과시키는 산란 실험을 통해 원자의 중심에 양성을 띠는 박성윤 학생, 정답은 러더퍼드입니다. 러더퍼드. 정답입니다. 네, 러더퍼드 정답이었습니다. 톰슨이 제시한 원자 모형을 증명하기 위해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대부분의 알파 입자는 금박지를 투과했지만 몇 개의 입자가 크게 산란되는 것을 통해 원자의 중심에 핵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사람, 러더퍼드가 정답이었습니다. 자, 박성윤 학생이 30점을 획득하면서 150점이 됐습니다. 자, 드디어 2라운드 들어서 문제를 맞췄습니다. 지금 기분이 어때요? 네, 굉장히 좋습니다. 긴장은 많이 털어냈죠? 네, 자, 이번 문제를 맞힌 것이 더 자신감을 얻는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큰 소리로 외쳐주세요. 맛 하겠습니다. 맛. 자, 박성윤 학생은 다음 키워드로 맛을 선택했습니다. 네 학생 모두 잘 듣고 버저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키워드 맛 문제 드립니다. 정상인이 느낄 수 있는 맛을 전혀 느끼지 못하거나 다른 맛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쓴맛을 못 느끼는 사람을 이것이라 일컫는데요. 특정한 맛에 대해 미각 손실이 나타나는 이 유전 현상은 무엇일까요? 맛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미각이 상실된 상태 또는 그런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자, 제한 시간 나갑니다. 자, 맛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정답은 미맹이었습니다. 대표적인 미맹의 종류로는 쓴맛을 못 느끼는 PTC 미맹이 있습니다. PTC 미맹의 경우 백인이 30%로 가장 많고 동양인의 경우는 약 15% 정도입니다. 자, 미맹. 이번 문제 안타깝게 정답을 맞힌 학생이 없습니다. 현재 점수가 남승현 학생이 140점, 박성윤 학생이 150점, 이건규 학생이 300점, 강평화 학생이 150점입니다. 이제 남아있는 키워드는 단 2개고요. 이 2개의 키워드 속에는 보너스 점수가 숨어있는 문제도 아직 한 문제 남아있습니다. 다음 키워드 8번째 키워드가 되겠죠?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문제 정답자 박성윤 학생 다시 한번 선택해 주세요. 소리 하겠습니다. 소리. 자, 8번째 키워드 소리 문제입니다. 보너스 점수가 걸려있는 문제네요. 60점이 걸려있는 문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60점이 걸려있는 보너스 문제, 소리 문제 드립니다. 물체에 힘을 가하는 주기와 물체의 고유 진동수가 같아지면 물체의 진폭이 더욱 커지는데요. 이런 현상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박성윤 학생. 정답은 보강 간섭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답은 보강 간섭입니다. 보강 간섭. 틀렸습니다. 자, 20점 감점됩니다. 자, 소라 껍질에서 들리는 파도 소리나 고음의 노래를 부르면 유리잔이 깨지는 현상이 이것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어떤 현상일까요? 소리를 포함한 모든 진동에서 일어나는 현상. 제한 시간 나갑니다. 보너스 점수가 걸려 있는데요.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안타깝네요. 정답은 공명현상이었습니다. 공명현상. 소리를 포함한 모든 진동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자, 이제 남아있는 키워드는 단 하나뿐입니다. 마지막 키워드 반드시 정답자가 나와주길 기대하겠습니다. 이번 키워드는 역시 이전 문제 정답자 박성윤 학생이 다시 한번 크게 외쳐주세요. 식물 하겠습니다. 식물. 자, 2라운드 마지막 키워드 식물입니다. 반드시 정답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식물 문제 드립니다. 이 나무는 껍질의 섬유질이 매우 길고 질겨 예부터 한지나 화선지의 원료로 사용됐습니다. 남승현 학생.
답은 당나무 하겠습니다. 당나무. 정답입니다. 네, 정답 당나무였습니다. 산기슭이나 밭둑 등에서 자라는 나무로 탄력이 뛰어나고 광택이 나는 섬유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성질을 이용해 화선지나 창호지 같은 한지의 원료로 사용됩니다. 당나무. 자, 2라운드 마지막 키워드 정답을 남승현 학생이 맞춰주면서 170점이 됐습니다. 자, 2라운드를 마쳤습니다. 점수를 한번 짚어볼게요. 남승현 학생이 170점, 박성윤 학생이 130점, 이건규 학생 300점, 강평호 학생 150점을 기록합니다. 학생들의 실력이 돋보였던 2라운드 결과 2라운드 중반부 고득점에 성공한 이건규 학생이 선두의 자리를 지키고 마지막 문제를 마치며 점수를 올린 남승현 학생이 그 뒤를 부지런히 추격하는데 긴장을 떨치고 차분히 대결을 펼쳤지만 아쉬운 성적으로 2라운드를 끝낸 강평화 박성윤 학생까지. 이제는 3라운드다.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할 3위는 누가 될 것인가? 진정한 지식인을 가려낼 승부가 지금부터 시작된다. 파이널 라운드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3라운드입니다. 3라운드는 총 5가지의 문제 유형이 출제되는데요. 정답을 맞히면 30점을 획득하고 틀리면 20점이 감점됩니다. 이번 라운드에서 점수가 가장 낮은 도전자는 아쉽게도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할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후회 없는 승부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3라운드 문제 유형을 공개합니다. 자, 5가지의 문제 유형이 공개됐습니다. 추리, 빈칸, 암산, 영상, 초성 이렇게 5가지의 문제 유형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3라운드를 앞두고 있는 네 학생 모두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저도 사실 그 킹왕짱을 진행하면서 보니까 3라운드를 앞두고 우리 학생들이 가장 많이 긴장을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한 명의 도전자가 다음 라운드에 진출을 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끝까지 후회 없는 멋진 승부를 펼쳐주길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3라운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라운드 첫 번째 문제 유형, 추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3개의 단어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정답을 추리해 주시면 되는데요. 앞에 있는 화면을 잘 보시고 문제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추리 문제 드립니다. 다음 보기에서 공통으로 연상되는 인물은 누구일까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프롤레마이오스 왕조. 박성윤 학생. 정답은 클레오파트라입니다. 클레오파트라. 정답입니다. 자, 클레오파트라 정답이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클레오파트라를 유추할 수 있었나요? 이집트의 여왕 하면 아는 사람이 클레오파트라밖에 없어서 생각났습니다. 네, 정답 잘 맞춰줬습니다. 클레오파트라 정답이었고요.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최후의 여왕입니다. 연인 관계였던 로마의 집정관 율리우스 카이사르와 함께 이집트 정권을 안정시켰습니다. 이 사람은 미의 대명사이기도 하죠. 박성윤 학생이 클레오파트라 잘 맞춰줬습니다. 160점이 됐네요.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유형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유형은 빈칸 문제가 되겠습니다. 역시 앞에 있는 화면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고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빈칸 문제 드립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데이터의 단위는 무엇일까요? 바이트, 킬로바이트. 남승현 학생. 답은 기가바이트 하겠습니다. 기가바이트. 정답입니다. 네, 기가바이트 정답이었습니다. 데이터의 단위는 바이트,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순입니다. 남승현 학생이 화면을 보자마자 버저를 잘 누르고 30점을 획득했습니다. 200점이 됐네요. 자, 이제 세 번째 문제 유형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유형은 암산 문제가 되겠습니다. 역시 앞에 있는 화면을 잘 봐주시고요. 문제가 요구하는 수를 잘 생각하고 암산한 다음 답을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암산 문제 드립니다. 다음 보기의 합은 무엇일까요? 사람의 상염색체 수. 자, 강평화 학생 23개입니다. 23. 틀렸습니다. 자, 안타깝게도 20점 감점이 됐고요. 남승현 학생 답은 46개입니다. 46. 정답입니다. 네, 46이 정답이었습니다. 사람의 상염색체 수가 몇 개죠? 44개. 맞습니다. 22쌍으로 44개고요. 성염색체 수가 한 쌍으로 2개. 이렇게 더해서 46이 정답이었습니다. 남승현 학생이 30점을 더 획득하면서 230점이 됐습니다. 이제 선두인 이건규 학생과 70점 차로 점수를 좁혔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3라운드 문제 유형은 2문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라운드를 마쳤을 때 가장 점수가 낮은 도전자는 다음 라운드에 진출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최선을 다하고 후회 없는 승부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유형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유형은 영상 문제입니다. 자, 역시 앞에 있는 화면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과 함께 문제를 잘 듣고 정답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문제 드립니다. 전체 구조와 유사한 세부 구조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 형태는 1975년 프랑스의 수학자 만델브로에 의해 이름 붙여졌습니다. 이 구조는 무엇일까요? 눈 결정, 고사리, 브로콜리, 단풍잎 등의 모양이 이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자, 강평화 학생 답은 눈꽃입니다. 눈꽃 틀렸습니다. 자, 20점 감점이 되고요. 제한 시간 나갑니다. 네, 정답은 프랙탈이었습니다. 프랙탈은 혼돈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질서 있는 구조로 부분이 전체를 담는 자기 유사성 개념을 기하학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단순한 구조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순환성을 특징으로 하며 자연계의 눈 결정, 나뭇가지, 고사리 등이 이 구조를 가지고 있다. 프랙탈, 안타깝게도 정답자가 나오지 않았고요. 강평화 학생이 20점 감점이 되면서 110점이 됐습니다. 현재 점수가 남승현 학생이 230점, 박성윤 학생이 160점, 이건규 학생이 300점, 강평화 학생이 110점인데요. 마지막 한 문제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감점이 있는 라운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누가 다음 라운드에 진출할 수 있을지 확신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제 유형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유형은 초성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역시 앞에 있는 화면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이 초성으로 주어지는데요. 신중하게 생각한 다음 답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초성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분할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불공평한 선거구 획정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이 용어는 무엇일까요? 자, 이건규 학생 정답은 게리맨더링입니다. 게리맨더링 정답입니다. 네, 게리맨더링 정답이었습니다. 1812년 미국 매사추세츠주 주지사였던 엘브리지 게리가 자기 정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분할했는데 그 모양이 마치 전설상의 괴물인 셀러맨더와 비슷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게리맨더링 정답이었고요. 이건규 학생이 30점을 획득하면서 330점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3라운드를 마친 현재 남승현 학생이 230점, 박성윤 학생이 160점, 이건규 학생이 330점, 강평화 학생이 110점인데요. 강평화 학생이 도전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을까요? 집에서 그냥 화면으로 볼 때는 쟤 왜 이렇게 못하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직접 해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강평화 학생이 정말 지식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아마도 긴장감을
모두 떨쳐내질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아쉬운 결과가 난 것 같은데요. 강평 학생 앞으로도 공부 열심히 할 수 있게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3라운드가 끝났습니다. 남승현 학생, 박성윤 학생, 이건규 학생이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합니다. 다양한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는 3라운드 결과. 앞선 대결에서 압도적인 점수를 기록한 이건규 학생이 3라운드에서도 선두로 대결을 마쳤다. 포기를 모르는 남승현 학생은 연달아 문제를 맞히며 뒷심으로 선두를 추격하기 시작했는데 박성윤 학생은 한 문제를 맞춰 탈락의 위기를 넘겼지만 안타깝게도 2번 연속 감점을 당한 강평 학생은 여기서 도전을 멈춰야 한다. 이제 남은 것은 파이널 라운드뿐. 더 이상 물러설 것은 없다. 남승현, 박성윤, 이건규 세 학생의 마지막 승부가 지금 시작된다. 최고의 퀴즈왕을 가리는 마지막 관문, 저동중학교의 남승현 학생, 메탄중학교의 박성윤 학생, 그리고 인천 고잔중학교의 이건규 학생의 파이널 대결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관문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긴장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남승현 학생, 지금 기분이 어때요? 그래도 전 라운드보다는 덜 떨립니다. 지금 역전까지 가능한 점수거든요. 마지막 각오 한마디 밝혀주세요. 각오처럼 꼭 장학금 타서 가고 싶습니다. 처음 각오처럼 장학금을 꼭 타서 가겠다. 옆에 있는 경쟁자 두 친구에게도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볼까요? 너네들도 긴장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선의의 경쟁을 펼쳤으면 좋겠어. 다 같이 선의의 경쟁을 펼치자고 이야기해줬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마 다들 같은 마음일 것 같은데요. 박성윤 학생, 역시 각오 한마디 들어볼게요. 아무리 점수가 제일 낮더라도 항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역전까지 가능한 점수입니다. 실망할 필요 없어요. 역시 옆에 있는 경쟁자들에게 같이 잘해보자고 한마디 해주세요. 우리 꼭 같이 잘해보자.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결과만큼 과정도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건규 학생도 마지막 라운드에 임하는 각오 한마디. 실수하지 않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점수가 가장 높아요. 지금 두 친구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두 친구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긴장하지 말고 자기 실력 발휘할 수 있게 화이팅 하도록. 네, 함께 파이팅 하자고 이야기해줬습니다. 자, 역시 이건규 학생에게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킹왕짱을 위한 최종 관문만이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파이널 라운드는 킹왕짱이라는 3개의 키워드가 제시되는데요. 키워드 속에는 50점, 100점, 그리고 150점의 점수가 숨어 있습니다. 점수에 따라서 문제의 난이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정답을 맞힐 경우 해당 점수를 획득할 수 있고 틀리면 30점 감점됩니다. 배점이 높은 만큼 아직 3명 모두에게 킹왕짱이 될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끝까지 집중력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세 학생 중에서 점수가 가장 높은 이건규 학생이 첫 번째 키워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왕 하겠습니다. 왕. 자, 왕을 선택했습니다. 150점짜리 문제가 바로 출제가 되겠는데요. 만약 이 문제를 이건규 학생이 맞히게 된다면 이건규 학생이 오늘의 킹왕짱이 됩니다. 하지만 박성윤 학생 혹은 남승현 학생이 이 문제를 맞힐 경우 다음 문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누구도 놓칠 수 없는 문제가 되겠네요. 150점짜리 왕 문제. 과연 이 문제로 오늘의 킹왕짱이 결정이 될지 문제 드립니다. 이 물질은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운동을 하거나 매운 음식을 먹을 때 고통을 완화시켜주는 작용을 하는데요. 진통 효과를 내는 이 물질은 무엇일까요? 출산의 고통을 견딜 수 있는 것도 이 물질 때문입니다. 남승현 학생. 답은 엔돌핀 하겠습니다. 엔돌핀. 엔돌핀. 정답입니다.
네, 엔돌핀 정답이었습니다. 인체가 극단적인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을 때 분비량이 증가하는데요. 예를 들면 산통이 시작될 때 산모와 태아의 뇌에서 엔돌핀이 최고조에 달하고 출산 후에는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자, 남승현 학생이 엔돌핀 정답 잘 맞춰주면서 150점을 얻어가서 380점, 단숨에 단독 선두가 됐습니다. 지금 기분이 너무 궁금해요. 행복합니다. 행복해요. 아까 정답을 맞출 때 친구들이 정말 크게 박수를 쳐줬거든요. 친구들에게도 한마디 해주세요. 장학금 타게 되면 꼭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응원 더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어.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세요. 이제 남승현 학생이 장학금이 눈앞에 와 있는 듯한 기분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아직 두 문제가 남아있고 킹왕짱이 될 기회가 남아있으니까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남승현 학생 다음 키워드 선택해 주세요. 짱 하겠습니다. 짱! 자, 100점짜리 문제입니다. 이 문제 역시 누구도 놓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잘 듣고 신중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점짜리 짱 문제 드립니다. 1898년 8월 10일 이종일이 창간한 이 신문은 애국적이고 계몽적인 논설을 주로 실었습니다. 순 한글로 편집해 서민들에게 이건규 학생 정답은 킹왕짱 탄생을 눈앞에 둔 도전자들. 100점이 걸려있는 짱 문제에서 이건규 학생이 빠르게 버저를 눌렀다. 만약 정답을 맞힌다면 선두를 탈환하고 킹왕짱이 될 수 있는 상황. 하지만 정답을 맞히지 못한다면 남승현, 박성윤 학생에게도 기회가 주어진다. 도전자들의 운명이 걸린 이번 문제. 과연 결과는? 이건규 학생 정답은 황성신문입니다. 황성신문 틀렸습니다. 자, 30점 감점됩니다. 자, 300점이 됐고요. 문제를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계속해서 드립니다. 1898년 8월 10일 이종일이 창간한 이 신문은 애국적이고 계몽적인 논설을 주로 실었습니다. 순 한글로 편집해 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지만 민족적 색채가 짙어 일제의 탄압을 받으며 1910년 폐간된 이 신문은 무엇일까요? 자, 세 학생 모두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신소설인 이인직의 혈의 누가 연재된 신문입니다. 자, 박성윤 학생. 답은 제국신문입니다. 제국신문. 정답입니다. 네, 제국신문 정답이었습니다. 제국신문은 1898년 창간한 한글 전용 신문인데요. 이전의 신문이 개화사상과 신문물을 장려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면 제국신문은 자강사상과 계몽운동을 확산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박성윤 학생이 100점짜리 문제를 잘 맞춰주면서 260점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문제에서 오늘의 킹왕짱이 결정이 됐네요. 현재 남승현 학생이 380점, 박성윤 학생이 260점, 이건규 학생이 300점인데요. 남아있는 키워드, 킹을 뒤집어 보면 50점의 배점이 숨어 있습니다. 현재 선두인 남승현 학생, 그리고 현재 2위인 이건규 학생의 점수차가 남아있는 점수 50점보다 크기 때문에 오늘의 킹왕짱은 남승현 학생이 됐네요. 오늘의 킹왕짱은 남승현 학생입니다. 오늘의 킹왕짱 남승현 학생에게 농협 장학금 100만 원을 수여합니다. 축하합니다. 저 오늘 대역전극을 펼쳤습니다. 지금 기분이 어때요? 정말 좋습니다. 친구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아까 오늘 상금을 탄다면 친구들과 맛있는 거 사 먹겠다고 했잖아요. 한마디 해주세요. 먼 거리 이렇게 응원하러 와줘서 너무나 고맙고 이따 맛있는 밥 먹으러 가자. 오늘 남승현 학생 멋진 역전극을 우리에게 선물해 줬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자, 그리고
아쉽습니다. 마지막 라운드가 정말 아쉬울 것 같은데 이건규 학생 오늘 어땠어요? 아쉽긴 하지만 원래 후회 없이 사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후회는 하지 않고 재밌었습니다. 네, 끝까지 멋진 승부를 보여준 이건규 학생. 오늘 아름다운 도전을 보여준 것에 저희는 정말 감사의 인사를 대신 전하겠습니다. 오늘 멋진 모습 고마웠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박성인 학생. 마지막 문제를 마치고 글쎄요, 이걸 아쉬웠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맞췄을 때 그 자체는 기뻤는데 그래도 3등 했다는 것 점에서는 좀 안타깝습니다.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문제를 마치면서 정말 좋아하는 모습이 다시 한번 저는 떠오르는데 끝까지 멋진 도전을 보여준 박성윤 학생도 오늘 저희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네 학생 모두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내 안에 빛을 담으면 스스로 빛나는 법이다. 엘버트 슈바이처의 말인데요. 우리 학생들 가슴속에서 빛나는 열정과 희망으로 미래를 환하게 비추는 인재가 되길 바라봅니다. 저는 새로운 퀴즈왕의 탄생을 기대하면서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 학교 3학년 최고의 경험을 만들고 갈게요. 우리 아들 화이팅! 네. 시험장 출연하게 돼서 영광이었고요. 떨어져서 아쉽기는 하지만 다음부터는 졸리지 않게 벼락치기 안 하고 제대로 공부해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응원해주신 분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은 나올 때 꼭 공부하고 나오세요. 화이팅!